경불진 공식 유튜브 경불진 책방. 지난번 박 PD에 이어서 저도 신세계사 오늘 이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책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 놀랐느냐? 이거 보세요. 책 두께 630페이지나 됩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책들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시나요? 보통 서문을 읽어보고 선택하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 표지를 보거든요. 표지에 뭐가 실렸느냐? 왜냐하면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보통 책 표지에 디자인으로 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흐름출판의 신세계사의 표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무슨 금속문 같이 보이시죠? 광개토 대왕비 같은 그런 느낌도 날고요. 그런데 이 책 표지를 보셨을 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세계사 하면 4대 문명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이 표지에 실린 금성문도 아마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에서 발굴될 것이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중간쯤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표지에 실린 금성문의 비밀을 알아냈거든요. 도대체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 올맥 문명이란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올백 아닙니다. 올맥입니다. 올맥 문명이 뭐냐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 금성문에 실린 내용은요. 올맥 문명이란 곳에서 장주기 달력 요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장주기 달력을 그려낸 라모하라 석비 1호 이게 표지에 실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올맥 문명이 뭐냐? 그리고 장주기 달력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라모하라 석비 1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올맥 문명부터 알아볼게요. 올맥 문명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바로 멕시코 쪽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쪽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고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고대 문명이면 도대체 언제 있었느냐? 기원전 12세기부터 서기 2세기경 멕시코 쪽에 존재했던 그런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이집트 문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들 신혼여행지로 요즘 많이 가는 멕시코의 칸쿤이 있죠. 칸쿤이 있던 지역이 바로 올맥 문명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맥 문명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으로도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을 난 게 올맥 문명이다. 이 올백한 사람들이 남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장주기 달력이 도대체 뭔가? 달력이면 달력이지 장주기는 도대체 뭐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 가졌을 거예요. 왜? 지구가 멸망한다. 그때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야력의 마지막이 2012년까지밖에 그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루머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죠. 이것 때문에 다들 두려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마야력이 바로 장주기 달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주기란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뭐냐? 보통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십진법으로 세지 않습니까? 근데 장주기는요. 십진법 곱하기 2예요. 20진법. 20진법을 활용해서요. 천문과 우주의 대주기를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요. 달력이 실제 천문 흐름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윤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월이 하루가 더 있어. 그게 뭐냐? 이 미세한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야인들 그리고 올맥인들이 썼었던 장주기 달력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20진법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진 저도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주기 달력으로 그려진 라오하라 석비 1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 표지에 실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매우 중요한 수학적 발견이 이 석비 안에 담겨져 있대요. 도대체 뭘까요? 보통 수학에서 여러 가지 발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발견하면 이것 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0.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계사나 수학 시간에 배우기에는 0은 누가 발견했다고 배웠습니까? 인도인들이 발견했다고 보통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르대요. 뭐냐면요. 지금 표지에 실려 있는 라오하라 석비 1호에 0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어디 0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숫자 0이 이 석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석비를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언제 만들어졌느냐? 보니까 서기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0을 발견한 거는 도대체 언제냐? 보통 세계사 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500년경에 만들어졌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따져보세요. 올메긴들이 0을 더 빨리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 문명에는요. 요거 말고도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세계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인디언들은 바퀴도 못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쟤네 바퀴도 없어 미개해 보통 그렇게 손가락질까지 하죠. 올메기나 마야에는 진짜 바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메기나 마야 문명이 발달했었을 때는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동물이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없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나 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부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말들이 뛰어다니죠. 엄청난 숫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나 말은요 아메리카산이 아니에요. 유럽산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처음 와봤었을 때 얘네들이 말이나 소를 몰라.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아메리카 대륙 두 번째로 올 때 말이나 소를 한번 가지고 가볼까?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말과 소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느냐? 야생소는 있었습니다. 버팔로 아시죠? 버팔로. 근데 버팔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소랑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버팔로는요. 이게 길들이기가 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현재도 가축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자면 뭔 얘기냐면 이 올메긴들이나 마야인들은요. 가축화된 대형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짐을 날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퀴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은 생겨요. 칸쿤 가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그 돌이나 자재를 날리려면 뭔가가 기구가 있어야 될 텐데 바퀴도 없었다. 그럼 도대체 뭘로 날았을까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축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축이 없었다는 게 세계사적인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의 청정 대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미 대륙. 근데 스페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가축으로부터 옮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당시에는 가축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염병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전혀 무관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아까 콜럼버스가 말과 양을 그리고 소를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연두 이런 게 그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총균세 거기에 세균이 바로 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이 넘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50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에게 졌다는 거죠. 이게 총으로 진 것도 있지만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졌다. 이런 내용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이 신세계사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사는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사 상식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흐름출판의 신세계사 1 이거를 통해서요.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이제는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독해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뭘 해야 되시겠습니까? 경불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공유 씨한테도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